자, 정치권 소식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교수 그리고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소득주도 성장,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지금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의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 중독 성장이다, 세금 중독 성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양극화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눈만 펴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한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용 지표도 나아졌고 경제 상황도 좋아졌다. 여당 역시도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네. 하지만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기조를 바꾼다 안 바꾼다 패널분들의 의견 OX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O, 아니다는 X. O가 X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O가 한 분이시고 X가 두 분입니다. 안 바꾼다는 의견을 이현종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는 기조죠? 예, 예. 바꾼다는 것이 이제 X로 했습니다. 김종래 교수님은 네.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가 두 분, 안 바꾼다가 한 분이에요? 질문이 예? 좀 이제 헷갈렸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정부의 의지는 있겠지만 예. 나타나는 현실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탱했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나 이런 이슈는 뭐 꾸준히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예. 경제는 국민들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 잘 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러나 현장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통계청의 발표 수치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는 움직이는 생물이고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 현실적인 문제를 비춰봤을 때 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속하기라고 계속 제정을 하긴 하겠지만 예. 그러나 현장이 일단 거부를 하고 시장이 거부를 해버리면 이 정책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정치적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예. 주장을 하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이 정책을 아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변경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소득주도 예. 성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입니다. 경제 민주화 이루고 그다음에 예. 소득 불평등을 좀 해소해 보자. 그렇죠.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진 걸로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예. 예를 들면 상위 20%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월 수입이 되는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10% 정도 증가했지만 예. 하위 20% 170만 원 정도 돼요. 한 가구에서 벌 수 있는 한 달에 예. 그 수입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또 하락했어요. 예. 이게 이제 소득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럼 그 큰 흐름은 유지한다는 거죠. 다만 예. 저는 이제 혁신 성장이나 하는 부분 지금 네.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하는 네. 혁신 성장의 부분은 일정 부분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게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한 방향이 모두 예.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큰 틀에서 경제 민주화와 아니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은 가지고 가겠지만 예. 혁신 성장의 부분을 일정 부분 저는 도입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은산 분리 정책 예. 같은 거, 그다음에 기업 대기업을 만나서
통해서 대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일정 부분 틀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다양한 형태의 수정적인 어떤 경제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예. 이 두 가지 경제 민주화,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그림은 가지고 가지만 아하. 기업을 격려하고 또 기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예. 일정 부분 경제적인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본 틀은 갖고 가면서 예. 어떤 변화고는 조금 있을 거라는 예, 저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김종래 교수님은 저도 이제 결국은 바뀔 거라고 기대도 하면서 전망도 하는 얘기인데요. 네. 기대도 예.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 생각도 있는 거죠. 예. 전적으로 전망도 있지만 제가 목격한 한국에서의 그 정치 권력은 네.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특히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거의 신앙처럼 안 바뀌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어허. 대통령이 관여가 되지 않고 어떤 정부의 장관이나 부처가 뭐 정부 내각 차원에서 뭘 소통이 미흡했다든가 또는 뭐 집행이 미뤄졌다는 하는 것은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불호령, 예. 옛날 같으면 진노, 질타에 의해서 금방 하루아침에도 베낄 수가 있지만 예.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 역대 정권에서 쉽게 베낀 예를 못 봤어요. 그거는 몰라서 안 베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뭐 언론인이 뭐 국민들이 그 해당 계층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베끼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정당이라는 그 말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격차를 또는 뭐 빈익빈 부익부라든가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소득을 일으키려고 하는 방식의 불균형 방식이 그러니까 그걸 이름하여 예. 소득주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도 지금과 같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현행 정책 기조로 되겠느냐. 예. 그건 어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나라 돈을 내서 소득을 하고 근데 일어나지 않고 또 경제가 안 되는 그러면 또 세금을 묻고 하면 일종의 악순환과 동어반복에 박히는 거 아닌가. 예. 근본적으로 뭐가 늘어나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라는 말이 뭐가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주도 정책이라고 했지만 저 깃발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 결국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안 물러날 거예요. 앞으로도 예. 이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로서 계속 일어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정기국회 끝난다든지 내년에 가서 예.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면 다른 방식의 터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는 이름을 바꿔서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소득 아까 최분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무슨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하되 소득 주도냐 아니냐는 말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이제 문외한이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악순환에 예. 빠지고 동어 반복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예. 나라에서 뭘 지원해 주는 예, 것 같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예. 역대 정권이 자기 정체성의 부분을 어떻게 많은 국민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저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 예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예. 물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도 좀 늘었고 그리고 고용의 질도 좋아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면 또 한겨레신문하고 조선일보가 통계를 놓고 엄청나게 또 서로 다른 시각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경제 지표 관련해서. 지금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어떤 것을 보고할 때 예.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어떤 그 좋은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잡히는 일자리들 예. 이런 거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게 좀 이 시각차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정책 경제활동 인구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할 경우는 이게 굉장히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어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활동하는 이 자영업자를 빼고 예.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이 지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25%가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예. 또 그리고 이제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화가 되면서 실제 60세 이상의 어떤 일자리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예. 길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만 볼 때 그때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사실 그 수치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 때문에 예.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어떤 주장 자체는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또 예. 기업체 나타나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좀 간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이 예. 이제 전하고 이 의원은 이제 관찰자거나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예. 하면 아니 정부 내에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불화설이 나오는 것 예. 자체가 예. 합의가 덜 돼 있거나 의견 일치가 100%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통계가 한겨레가 맞느냐 조선일보가 맞느냐를 예. 떠나서 한쪽으로 어느 쪽인지 되면은 안 돼. 내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와 최고의 참모가 서로 견해가 다르다. 예. 거기서 우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런 질문하고 저분은 반대로다가 의견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은 다 내 책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고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저렇게 내 책임이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랬었죠. 근데 뭐 청와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예. 김동연 부총리 측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네, 김종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예. 거예요. 지금 뭐 이현정 의원이나 김종인 의원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양쪽 의견을 다 듣겠습니까?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가려고 그러는 거 합리적인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우리가 해야 바로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화성 실장 의견이 다르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예. 아니 모든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예.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맞춰가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거. 예. 이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예. 제가 한 가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으로 목소리를 낼 때는 의견을 조합해서 내라. 그 얘기를 밖으로는 하죠. 안에서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근데 밖으로도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원칙적인 예.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 참모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제 분야의 책임은 당연히 부총리가 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말은 원칙적인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책임 없다 얘기해 보세요. 책임 회피로 들립니다. 아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거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김동연 부총리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죠.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하성 실장도 만약에 여러 가지 논의 가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서로 충돌이 돼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못했을 때 그때 예. 문제는 둘 다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팀워크를 잘 갖추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가 주장을 하되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써라 예.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의견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예. 합의하고 어느 부분에서 일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예.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최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이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경제 현실을 보는 분들하고 예. 또 이제 교수분들 같은 정책자 이런 분들은 좀 이념적으로 어떤 네. 지향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구조를 보면 장하성 실장 밑에 사실은 윤정원 경제수석 임원이 들어가서 만정이지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뜻이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집단 사고라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똑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경제부처는 또 아니에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이게 서로 싸우니까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자주 만나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 차례 이후에는 별로 만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너무 지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동정린 교수님, 그러면 이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한 배를 탈까요? 언젠가는 다른 배를 타겠죠. 아 물론 언젠가는 당연히 뭐 개각도 있어야 되고 어디 시기는 제가 임명권자도 아니고 예. 거기서 참 독특한 말이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예.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사표를 냈음직하다 아니면 사의를 표명했음직하다는 여러 징후를 갖고 이제 몇몇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를 보고받지 않았다. 예. 참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의를 갖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오직 예. 대통령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말로 명백하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김동연 부총리가 나 사표 표현하는 거 없다. 나는 예. 내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더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심판받겠다고 하는 게 좋더니 이분은 가만히 있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네. 불협화음 같고 그러면 예. 아까 저 최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내부의 치열한 토론은 있지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가서 통일된 보이스로 나와야 예. 그래도 각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덜 불안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대응하는 입장을 정할 텐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그러면은 예. 매일매일 경제를 해서 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팀을 바꿔주든지 예. 아니면 보이스를 확실하게 같이 내도록 하든지 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소득중독 성당으로 밀고 나가려면 아주 확실하게 더 밀고 나가서 예. 아주 김동연 부총리 또는 그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고 네. 이 관료 출신들의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멀리 퍼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나타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기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